안녕하세요. 화상관계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재산을 조사하거나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현행 실무가 유지되는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에 대한 재판부 인식을 문제 삼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조사한 이유로 재산 은닉 가능성에 응답한 응답자가 20명 중 1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부부이다 보면 사실상 이 주머니 내 주머니 내 주머니 할 거 없이 그 돈의 흐름을 사실 좀 그런 면도 없진 않죠. 기타 이유로 재산 은닉 가능성에 더하여 기여도 및 생활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연대 채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둘째, 재산 은닉 가능성에 더하여 고유 재산이 아닌 한 2분의 1 반영이 형평에 부합된다는 응답. 3. 공동 형상 재산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 한 건씩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조사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배우자의 재산을 조사했는지 명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가 도입한 후부터 2004년도에 도입됐죠. 배우자의 재산은 계속 조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보면 회생위원들은 배우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존재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준칙을 개정할 때 수원지방법원에서도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서류를 필수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지를 논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판사 회생원들이 이에 반대하여 배우자의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2020년 2월 1일부로 일단 개인 파산, 회생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 개인 파산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빼는 걸로 했죠. 그래서 현행 실무가 유지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 박사님은 정 변호사님, 정 박사님이죠. 즉 신청 사건 중에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 명의로 모든 재산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채무는 모두 신청인이 부담하나 채무자 명의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도산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가액이 채무자의 채무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기존의 소득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곳으로 이직을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 명의로 형성된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청산 가치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최저 변제액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인가 결정을 받고 몇 달이 지나 일시금 변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어떻게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마련했는지 소명하도록 보정공을 하면 가족이나 친지가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족이나 친지가 금원을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접하는 판사나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낮추어 최소한의 금액만 변제하고 면책을 받으려 한다는 즉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소득활동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가용소득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은 청산가치를 상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재산 계획을 반영하면 신청인이 가용소득이 상향됩니다. 이처럼 실무를 운영하는 것이 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무는 민법이 특유재산 추정 규정이 위배됩니다. 채권자가 추심을 위한 다른 방법을 미리 강구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배우자가 존재하는 채무자의 사건에서 청산가치를 상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하죠. 그렇죠? 법원이 직접 나서서 아니면 관제인, 회생위원이 직접 나서서 채권자는 얘기하지도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파산에서는 관제인 보수가 환가에 많이 의존하죠. 그 다음에 이제 회생에서는 채권자 회생에서는 내부 회생위원은 이제 법원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수를 더 받지는 않죠. 모집단 1039건 중 가족관계를 기재한 사건 수는 677건, 이 중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사건은 422건입니다. 최소한 677건 중 62.3%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배우자의 재산가액을 신청인이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건의 절반 이상에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회생위원별로
재판부별로 혹은 같은 회생이었지만 사건별로 배우자의 재산가액 일부를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는지 여부와 정도의 차이가 있게 발생하다면 회생인이 업무 수행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죠. 배우자의 재산가액 중 2분의 1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법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어떤 재산을 파산이나 회생해서 청산가치 혹은 환가 재단에 투입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